김진 기자와 함께 또 오늘 또 주요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이 어저께 저희가 이제 뉴스를 김진 기자가 한참 전할 때 네.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ICBM을 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핵을 쓴 거 아니냐는 그런 소식이 막 나왔었는데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건 ICBM은 아니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네. 보도하는 게 조금 주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이 구글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좀 친러적이라고 하는 사실 친러적인 게 아닌데도 친러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이랄지 뭐 어떤 그러니까 요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영상 삭제도 하고 그 채널에도 막 페널티도 주고 한마디로 그 검열이 무지막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루는 게 약간 좀 제가 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건 좀 구글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팬드마이크가 이 구글의 이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 후원과 이런 이 도움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문제는 사실 예.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오늘 그 발언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 네. 이게 지금 한국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이제 당연하죠. 북한이 연관된 연결되어 문제여서 있는데요. 예. 이 주제를 오늘 좀 어제 오늘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요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보도가 된 겁니다. 팬드마이크의 조주영 기자가 이 미국 국방부 발표를 가지고 쓴 것인데요. 일단 어제 오늘 좀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이래요. 우크라이나 공군이 전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뭐냐면 러시아군이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 예.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ICBM이 발사됐다라고 얘기해갖고 어허.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매체에서도 이 러시아가 발사한 ICBM이 이 사거리가 5,800km 이상인 RS-26 루베지다라고 이 보도를 한 거예요. 예. 이런 이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에 로이터 통신도 이 전 세계에 보도를 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렇게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러시아가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런 뜻은 전쟁을 또 한 번 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 세계가 놀란 것이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의 뭐 CNN 등등 해서 이런 이 서방 언론들이 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가지고 러시아가 발사한 게 ICBM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 크렘린궁이 가다부터 언급을 하지 않아요. 입장 표명을 확인을 거부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안감을 키웠어요. 그러던 차에 푸틴 대통령이 오늘 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지고 전날 우리가 발사한 거는 ICBM이 아니야. 네네. IRBM 그러니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예. 이걸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중남부의 드니프로 지역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번에 이 발사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라고 이 이름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 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대강에 대해서는 언급했어요. 초속 2.5에서 3km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을 한다. 최첨단 무기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우리 미사일 요격할 수 없다. 이게 마하 10까지 날아간다면서요? 네. 예. 자신을 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공격 행동이 러시아를 향한 공격 행동이 확대되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다 컨펌을 해주지 않았냐? 미국이 제공한 지대지 미사일 뭐죠? 에이테크스. 예. 그다음에 영국이 제공한 공대지 미사일인 스톰섀도우. 예. 이걸로 우리 공격했으니까 우리 이걸로 때린 거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미사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러시아가 쏜 이 탄도 미사일 이건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지만 이게 좀 참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저희 제목에 나온 대로요. 요격이 힘든 다탄두 탑재 핵 미사일이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핵 탄두가 탑재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핵 다탄두니까 각 비행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요격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가지고 이날 드니프로에 떨어진 이 오레시니크를 촬영한 영상에는 6개의 탄두가 떨어지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 오레시니크를 사용해가지고 또 같은 앞서 뭘 했죠? 이 핵 사용 교리도 바꿨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핵 무장 국가가 핵 없는 나라를 향해서 핵 위협하는 그런 우리가 신지경도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핵 위협의 수준을 고조시킨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트럼프의 장남이 바이든을 그래서 막 맹렬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한테 야 미국제 그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그 러시아군을 공격해도 좋아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이 사거리가 뭐 5,800km까지 날아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IRBM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 자체도 굉장히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무기거든요. 근데 그런 무기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때림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서로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갖다가 뭐랄까요, 더 좀 확전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좀 위험한 그런 선을 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일부러 더 고조시키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이든 물러가고 트럼프가 네. 이제 들어오니까 휴전하기 전에 뭐 하는 휴전으로 건가요? 가기 전에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고지전 하듯이 예, 예. 좀 그런 지금 분위기여서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네.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될 거냐. 이제 최근 미국이 비롯한 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을 막 또 연거푸 쏟아내는데 예. 그게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미사일, 그 탄도미사일을 쏠 정도로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나라들이 내년 1월 20일에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내년 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점을 맞춰가지고 종전 협상도 이제 진행이 되고 하면 네네.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유리한 여건을 점할 수 있게 막 이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둔 채로 휴전을 하자는 게 트럼프 구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이 그러니까 푸틴도 그래서 이런 트럼프와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보도 보고 놀랐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등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 개시가 휴전 협상, 종전 협상 되기 전에 영토를 한치라도 더 확보하려는 이 양측의 이 거친 공세가 당분간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러시아의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영토 3등분으로 해체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둔 채 휴전을 하려는 그 트럼프 측에다가 이제 저거를 전달할 것이다. 예. 보고서를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터가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 인터뷰를 해가지고 푸틴은 트럼프와 휴전 협정을 할 의향이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쪼개겠다는 거냐면요, 저거예요. 동서 그다음에 중부 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우크라이나를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쪼갠다는 건데 이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의 트럼프 지도부에다가 건넨다는 건데 지금 이미 러시아가요 2014년에 합병 뭐 했죠? 크림반도 했죠. 예. 그러니까 요거 포함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네. 근데 지금 러시아의 저 국방부 계획이 뭐냐면 이 면적이 이제 60만 3,550km/제곱미터인데 우크라이나가 근데 굉장히 요거를 넓습니다. 서부는 분쟁지, 그다음에 중부는 친러시아 한마디로 괴뢰 정부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부는 그냥 러시아가 흡수해 버리는 러시아의 신영토가 돼버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중부를 괴뢰 정부 세우고 왼쪽은 분쟁 지역으로 두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계획을 이제 트럼프 측에다가도 제안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친러시아 정부의 저 중부 관할지에는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이우도 있죠. 근데 이제 저 중부는 그럼 뭐냐,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군을 주둔시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제일 왼쪽의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서방의 완충지대, 분쟁 지역, 이 완충지대로 삼겠다는 거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이 공동 관리한다. 이게 진짜 우크라이나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저는 우크라이나가 뭐 예. 협상이 아니라요. 우크라이나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진짜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 빨간 지역하고 요 주황색 지역 사이에 그 바다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이제 오데사 항구라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명줄을 주고 있는 그런 항구가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다 러시아한테 이제 뺏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분쟁 지역 요 노란 거 요거 우크라이나가 설사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국제적 무역도 못하는 진짜 그냥 내륙 속의 하나의 섬처럼 돼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우크라이나가 그냥 큰일 사라지는 납니다. 겁니다. 뭐 저대로 100% 될 리는 예. 만무한데 예, 예. 일단 지금 저거는 거의 뭐 승전국으로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먹겠다. 예. 근데 이제 트럼프도 협상 그 러시아가 먹은 거를 인정해주는 선에서 그 휴전 종전 협상을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니 저렇게까지 일단 최대한을 요구해놓고 보는 걸로 일단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대로라면 사실상 승전한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이제 우리가 먹는데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쪼개가지고 어디는 인접 국가인 폴란드, 벨라루스랑 공동으로 두고 또 근데 이제 중앙에는 러시아군도 주둔시키고 나토 가입은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정부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괴뢰 정부를 두는 걸로 해서 중부를 저렇게 주황색으로 두고 빨간색은 우리가 그냥 낼름 먹어버리겠다. 네네. 지금 뭐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네. 그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지금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젤렌스키 말이 좀 바뀌어요. 뭐냐면은 20일에 이제 미국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기할 의향이 있냐? 사실 이 크림반도도 우리 거고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때는 기세 좋게 막 쳐들어가고 원래 그랬었어요.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기세 예. 좋게 쳐들어가고 그랬었어요. 젤렌스키가 이번에. 네. 근데 이번에 말이 이거예요. 인터뷰에서 크림반도 반환을 위해서 수만 명의 국민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음흠.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이긴 한데 크림반도 반환까지를 전쟁 목표로 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건 후퇴한 거거든요. 굉장히 물러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여론조사 기관인 이 갤럽이 우크라이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 기사에서 보시는 대로 52%가 빠른 종전을 원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힘들다 빠른 이거죠. 종전. 예, 힘들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52%가 영토 일부 양보 가능이라는 답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내부에서도 지금 이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 동요가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내부를 보면 젤렌스키에 대한 인기가 지금 바닥이다. 그리고 젤렌스키를 비롯한 이 우크라이나 그 지도부의 이 무능과 부패 이거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과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이 대선 유세 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나쁜 거래라도 했어야 됐다. 이달 14일에도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 점령지 일부를 포기해야 된다. 라는 말도 그냥 공개적으로 했어요. 트럼프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바로 이번 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우리는 이기기도 살아남기도 어렵다. 예. 트럼프가 푸틴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를 설득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이렇죠. 대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전쟁을 왜 한 것인가? 그냥 나토 가입하지 않겠다고 나토 가입 단념한다고 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 러시아 푸틴이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인가? 대체 전쟁에 대해 의미가 뭐냐? 결국에는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저런 이 영토 분할 계획까지 지금 나오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나쁜 거래라도 했어야 되고 러시아 점령지들을 포기해라 종전을 위해서 이런 말까지 나오면 결국에는 저건 우크라이나가 뭡니까? 거의 사실상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영국의 모 저널리스트는 한국 모델을 막 언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뺐는데 너무나 이 영국 그 저널리스트가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하고 어떻게 갖다 댑니까? 한국하고는 전혀 상황도 다르고 그 당시에 한국의 지도자는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당시 이 미국 뭐 이런 것과 너무나 다른데 뭐 한국 모델을 놓고 뭐 종전 협상해 갖고 우크라이나가 재건해 갖고 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완전 그냥 뭐 미국 민주당 해리스 꿈꾸는 것 같은 소리들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넣을까 하다가 일단 뺐어요.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저런 상황이 됐다. 라는 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북한이 파병 대가와 관련해서 식량, 에너지, 뭐 정찰 위성 뭐 등등 해갖고 뭐 여러 이 관측은 나왔어요. 그 대가를 예. 뭘로 받을 것이냐. 근데 러시아가 무엇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SBS 인터뷰에서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 대공 미사일 등이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 같고 지난 5월 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실패한 이후에 위성 관련 기술, 그 외 여러 군사 기술도 일부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 러시아의 장사정포 를 2개 여단 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이 포병도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북한 포병이 들어간 것 같다 등의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파병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 수출 군수물자 지원 수출했다. 그리고 포탄 미사일 그 자주포, 방사포, 장사정포까지 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F-35랄지 하는 스텔스 전투기부터 해갖고 공중 전력이 최첨단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의 방공망이 워낙 노후했기 때문에 실제 효용성이 크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건 북한의 방공망이 워낙 처참했기 때문에 이번 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서 방공망 강화에는 도움이 크게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진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사실 대단하거든요. 그 방공망을 갖다가 그대로 북한에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F-35라는 어떻게 보면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고 미군도 사실 스텔스기가 북한 전역을 지금 다 정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지켜야 되니까 마치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듯이 어떻게든 자기네들은 김정은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방공 무기를 이렇게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참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도 나왔는데 이 쿠르스크까지 진격한 게 결국에는 대재앙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재앙이다. 분석과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2022년 2월에 이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러시아가 이제 기존 영토 우크라이나 기존 영토를 18% 장악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가 올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작년에 6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동부 전선에 진격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가 이렇게 계속 확전하고 쳐들어가고 쿠르스크 진격하고 한 거에 대해서 러시아도 그 이상으로 우리가 돌려준다. ICBM 같은 거 쐈듯이 ILBM 쐈듯이 이 러시아가 올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작년에 6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렇게 냉철하게 현실주의자로서 이 전쟁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에 대한 이 매서운 이 비판들이 미국 싱크탱크부터 해갖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습 현황도 저렇게 표로 정리가 되는데요. 저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러시아의 저 ICBM이 ILBM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는데 어쨌든 저런 그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됐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그 실수, 이 전략적인 이 대실수를 지도자가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판을 하는 게 전체 국민이나 국가에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6.25 때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천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파악하고서 미국에 노란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방공포로 석방 같은 그런 초강수를 두면서 주한미군을 딱 놔두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진짜 여태까지 지난 우리가 70년간의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 결과는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뛰어난 외교 결과다, 승리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월요일 오후에 저희가 준비한 특별 생방송 홍보하고 그 영상 이제 여러분 보시는 동안에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는 25일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또 잔치국수 먹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잔치국수를 시켜야 되나 하는데 저희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한 4시간 정도 특별 생방송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들부터 해서 이 법조인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빠방하게 패널들도 쭉 섭외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시간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